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경우 초혼인율은 3.4건으로 인구 1000명 가운데 4쌍도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거와 고용 등 생계 여건이 어려워진 데 더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위기는 더욱 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밝힌 지난해 이혼 상담은 모두 4,039건. 상담 사례 가운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갈등이 새로운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7.6%, 남성의 4.2%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런 상황이 가정불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들의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약 40%를 차지할 만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령화라는 세태 속에 깊어지는 갈등과 위기, 가정불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출구는 없을지 화끈한 시사토크인 서울에서 사례와 대안을 알아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다 명암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갈등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유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면서 갈라서 도장 네. 찍어 도장 찍어 안 네. 해본 부부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정불화로 인한 상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가정불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택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실직도 많아졌는데 일단 재택이 많아졌다는 거는 부부가 좀 주중에는 좀 떨어져 있고 주말에 얼굴을 보면은 그렇지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산 사람이지 이럴 텐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할 때가 왔나 보다라고 해서 상담이 부쩍 늘었어요. 실제로 이혼을 뭐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 뒷이야기지만 상담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력 때문에 또 불화가 있는데 또 실직 통해서 외도가 또 많이 일어나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실직을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을 갈 시간은 없는데 그 집에서 머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실직을 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제서야 근데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하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이렇게 혹시 눈을 돌리다 보면은 또 외도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실직도 외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통계치에 잡히는 이혼 건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법원 사정 때문인가요, 변호사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이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제기한 이혼 소송이 2020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게 막 다급하게 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휴정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이 안 되고 2019년도에 제기한 사건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제기한 사건도 2020년도에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으로 간 이혼뿐만이 아니라 이 합의 이혼 있잖아요. 네. 합의 이혼도 법원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아, 가긴 가야 되죠. 네, 도장 맞습니다. 찍으려면. 그래서 양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법원에 들어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혼 신고 서류 주면서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접수해, 뭐 이혼 신고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혼은 반드시 양 당사자가 법원에 같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출석하는 날짜도 법원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이 날짜도 뒤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그런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 상담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혼 건수가 소폭 줄었다고 하는 건 이혼을 덜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뤄놓은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네. 되겠네요. 실제로 이혼 상담을 가거나 이혼을 결행할 때 결정적인 이유들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진짜 딱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사유는 사실은 외도입니다. 외도는 이거 배우자가 남성이 외도를 했거나 여성이 외도를 했거나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강을 건너버린 네, 거니까. 이미 강을 건너서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100%. 사실은 외도를 한 거를 알고도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고 상담을 오셨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만둬라 해도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딱 끊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좀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라고 이혼 소송을 쓱 제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때다 싶어서 아예 그냥 마음이 오히려 남성분이 돌아서서 더욱 그냥 내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와 그렇다면 나도 살 필요 없지라고 해서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외도라는 게 그 부부간의 틈이잖아요. 그렇죠. 이 틈이 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경제력이라든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과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뭐 법원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지 뭐 그 사람이 힘든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외도는 파면 팔수록 더 발뺌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론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용서를 하려면은 아예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싹 없었던 일로 하면은 되는데 한 번 이걸 입 밖에 내고 드러내면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한다. 근데 나도 사실은 이 남편과 살기 싫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법원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법원에 가셔서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지혜롭게 하셔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저희가 이혼을 네. 권해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는 이 본인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 장치들은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걸로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실패하셔서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네. 그걸 배우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그로 인한 이혼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배우자랑 이 경제관념이 전혀 다를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오로지 이 돈을 벌 때 주식을 통해서만 어떤 이제 가치 상승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자녀들도 좀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집을 샀으면 좋겠다.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상승을 하니까 이 뒷목잡기. 남자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사자고 했지. 네. 그때 샀으면 지금 아파트 한 채는 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 집 한 채 없이 예. 애들이랑 이거 뭐냐. 이러면서 이제 불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집 얘기인 것 같은데 누구 봤어? 뭐 이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주식만 가지신 분들 이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그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내분들은 주식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불안정성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그 투자 그 주체가 오로지 그 남편의 어떤 그 감에 의존한. 네,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으면 이미 아파트를 샀겠죠. 그렇겠죠. 집을 샀겠죠. 네. 근데 계속 주식으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예.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성분들이 부동산을 좀 더 일찍 선호하면서 그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집 한 칸도 없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갈라서야겠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들 사이에 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50대가 우수 고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변호사님 이게 뭔 얘기예요? 네. 50대 이후에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 이혼 경우가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한 30년, 20년 사신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사셨으면 보통 맞춰서 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그 이제 50대 이상 그리고 혼인 기간이 한 뭐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들이 보통은 전업주부 를 많이 였었죠.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아이가 보통 뭐 셋씩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따로 직장을 구하려도 아이가 셋이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장 내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내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너무 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양육비를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재산 분할을 뭐 2분의 1로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못 아예 하시고 못할 때죠. 네, 못 하시고 20, 30년 참고 사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요. 와,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제발 우리도 다 성인이 됐고 엄마 이혼해도 우리가 전혀 엄마한테 뭐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셔라라고 하고 심지어 황혼 이혼은요 자녀분과 꼭 같이 오세요. 자녀분들이 다 지지하세요. 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거를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 엄마 네. 지금이라도 네. 본인 인생 찾아가라 해서 네.
황혼 이혼은 혼자 오시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 자녀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그래서 예. 황혼 이혼으로 넘어가면은 자녀와 같이 오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혼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요? 네, 이건 무슨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이게 혼인 기간이 한 3년 미만, 뭐 4년 미만으로 넓게 보자면은 그분들은 아직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실 때 결정이 나만의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확신이 그렇고, 내가 이혼을 할 때 혹시 우리 부모님께 불효가 되는 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실 때 요즘 사람들 젊어서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20, 30년 뒤에는 힘들어서 결국에는 황혼이혼으로 가느니 차라리 뭐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이 예, 4년 짧을 때. 이하일 경우에 차라리 이혼 결심하셨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혼자서 독단적으로 난 이혼하겠어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이 지지해 주시고, 그래 이혼을 하는 거는 뭐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혼을 할 때 있어서 과정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니까 그 과정 자체도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거나 할 때 상담할 때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혼은 굉장히 좀 쉽게 감정적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성격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를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나 합의가 없이는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황혼 이혼하시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분의 입장에서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제 일군 재산인데 못 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황혼이혼 같은 경우 뭐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30년까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 거의 2분의 1. 5대5로.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직 주식으로 환산되기 전에 가치를 5대5로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을 빼고는 그냥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명의를 모두 합쳐서 이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재산이야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그래서 뭐 명의가 누구한테 있든지 남자한테 있든지 아니면 여성분한테 있든지 단독으로 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합쳐서 거의 2분의 1로 가는 것이 법원에서 추세입니다. 그 요즘에 위장 결혼이나 위장 이혼하는 예전에 IMF 때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채무를 다 아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 그냥 이혼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위장 이혼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재산을 몰아놓고 이제 한쪽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진짜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될 경우 이 사람은 그렇다면 그 재산은 저 사람 명의로 다 갔는데 난 한 푼도 없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같이 공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사실혼 관계가 돼서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즉시 그 위장 이혼이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이혼할 당시는 서로 헤어질 마음, 아무리 재산 때문일지언정 헤어질 마음이 있었다 싶어서 위장 이혼은 이혼이 아니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위장 이혼도 거의 이혼이라고 봐요.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봐서. 그런데 그 즉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됐다면 2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2년 안에 위장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청구를 하셔야 된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혼을 말리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상담받으러 오시면 보통 어떻게 상담을 많이 하십니까? 처음에는 특히 이제 혼인기간 10년 미만 아니면은 뭐 젊으면 젊으실수록 이게 이혼 사유가 본인들이 생각하기 이혼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혼 사유를 들어봤을 때 그래도 서로 화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시댁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처가와의 갈등 이거는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만 잘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그렇지 내가 결혼을 했고 이 남자가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남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내 가정이 바로 서지라고 마음만 돌려 먹으면 그 경우는 이제 어느 마음을 정도? 그럼 돌려 먹으면 이건 이혼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이게 한번 상담을 하고 소장이 나가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 폭력이 있을 경우. 네,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경제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 명의를 모두 다 시댁 이름으로만 다 해놓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한 푼도 못 받거든요. 실제로는 남편의 재산인데 그게 이제 시댁으로 이제 이전돼 있는 네. 경우에는 네.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 그리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도 뭐 양육비를 당연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라는 것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끝까지 재산을 두지 않으면 뭐 집행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도 너무나 걱정스럽고 아이들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는 더 참고 사시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을 따지다 보면 쉽게 이혼을 선뜻 못하는 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으시군요. 자, 오늘 가정불화와 관련돼서 신유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어려움이 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요. 갈등이 없는 관계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집 사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정불화가 좀 생기잖아요. 내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신유진 변호사가 보기에 요즘에 생기는 가정불화에 대한 화끈한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놓치지 마라. 소통을 그게 낫네요. 소통을 놓치지 네. 마라. 네, 오늘 신유진 변호사의 화끈한 한마디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배우게 되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인서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